저는 강선자, 올해 72입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았어요. 처음엔 괜찮았죠. 집안일도 혼자 해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무릎이 먼저 문제였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지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게 고역이었어요. 장 보러 가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죠. 고혈압까지 생기니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일어나려고 해도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쓰러졌는데 아무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일도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빨래를 널다가 숨이 차고 청소기를 밀다가 허리가 아파 주저앉기 일쑤였어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전부 고통이었습니다. 병원도 문제였어요. 고혈압 약을 받으러 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택시를 타기도 힘들었죠. 무릎이 아파서 차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했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건강이 계속 나빠지면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할 텐데 요양원에 가야 하나? 아니면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들렀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더라고요. 엄마,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괜찮으세요? 제가 괜찮다고 했지만 현준이는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먹을 게 별로 없다며 걱정했습니다. 사실 장을 보러 가기가 힘들어서 집에 반찬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 현준이가 며느리 미진이와 함께 다시 왔어요. 두 사람은 제 앞에 앉더니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게 하는 건 걱정돼요. 건강도 염려스럽고요. 현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도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랑 같이 사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미진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건강 챙겨드려야죠. 저희가 모실게요. 솔직히 망설여졌어요. 요즘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같이 사는 집이 어디 있나요? 서로 불편할 텐데. 현준이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사는 것도 괴로웠죠.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걱정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정말 같이 살아도 될까요? 현준이네 집에 가면 미진이한테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손주는 잘 볼 수 있겠지만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도 결국 결심했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현준이한테 전화를 걸어 같이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편하게 계시면 돼요. 현준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 걱정을 많이 했나 봅니다. 제가 살던 집을 팔기로 했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죠.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기서 현준이를 키웠고 남편과 함께 늙어갔는데 집이 팔렸습니다. 돈이 꽤 됐어요. 저는 그 돈으로 제 명의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거죠. 평생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여자는 자기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준이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랑 필요한 것들만 챙겼죠. 현준이가 차로 데리러 왔고 미진이도 함께 왔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편하게 계세요. 미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현준이 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3개짜리였는데 제 방을 따로 마련해뒀더라고요. 방에 들어가니 침대며 옷장이며 다 준비돼 있었어요. 현준이가 신경을 많이 썼나 봅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처음 1년은 정말 좋았어요. 미진이는 친절했고 잘 챙겨줬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했죠. 병원 갈 때도 차로 데려다 줬고요. 손주 민우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7살 된 민우는 정말 예뻤습니다. 학교 다녀와서 제 방에 와서 놀기도 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민우가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손주 곁에서 늙어가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미진이도 처음엔 정말 잘해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고 같이 드라마도 봤어요. 명절에는 같이 음식도 만들었죠.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진이가 요리를 물어보면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며느리도 배우려고 하고 저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현준이는 늘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 것 같았어요. 주말에는 민우랑 같이 놀아주고 저한테도 잘했죠. 정말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부터였죠. 미진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어요. 말투도 조금씩 건조해졌죠. 처음에는 제 착각인가 싶었어요. 미진이도 육아에 직장 생활까지 하니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변화는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미진이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더라고요.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어요. 네, 아니요, 이런 식이었죠.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한 게 있나? 밤에 혼자 생각하면서 되짚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달라진 건 제가 아침밥을 차리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습관이죠. 미진이가 직장에 다니니 제가 아침밥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김치도 꺼내놓고 계란도 부쳐놓고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미진이가 일부러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6시면 일어나던 미진이가 6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매일같이요. 부엌으로 나온 미진이는 차려진 밥상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들었나요?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아침은 먹어야. 바쁘단 말이에요. 정리 좀 해주세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했는데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제가 밥을 차려놓으면 미진이는 또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죠. 어머님 정리해주세요. 저희 시간 없어요. 현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밥상을 봤어요.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현준아, 밥 먹고 가. 그러자 미진이가 현준이 팔을 잡았어요. 시간 없어요.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엄마가 빨리 가요. 미진이가 현준이를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현준이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그대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미진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하는 거 아시죠? 당연히 알죠. 제가 항상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미진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미진이가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수저를 치워버렸습니다. 지금 치울 건데 좀 빨리 드시면 안 돼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밥을 먹으려는데 수저를 가져간다고요?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바쁘단 말이에요. 어머님은 나중에 드세요. 미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냉장고도 마음대로 열 수 없게 됐습니다.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미진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님, 뭐 찾으세요? 아니, 그냥 좀. 어머님 드실 반찬은 따로 드릴게요.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마세요. 함부로 열지 말라고요? 이게 제 아들 집인데 냉장고도 마음대로 못 여나요? 하지만 배가 고파서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음식이 섞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음식이 섞이면 왜 안 되나요? 한 집에 사는데. 거실 TV도 문제였어요. 친구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려고 TV를 켰는데 미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TV 보세요? 응, 잠깐 볼까 해서. 방에서 보시면 안 돼요? 대뜸 방에 들어가서 보라니 저는 다시 한번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실 TV가 더 크잖니. 저희도 봐야 하는데 어머님이 계속 보시면 어떡해요. 미진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할 수 없이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탁기 사용도 제한됐어요.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에 옷을 넣었는데 미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세탁기 돌리려고요? 응, 옷이 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쓰기로 했잖아요. 물값 장난 아니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니 저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갈아입을 옷이 손으로 빨면 안 돼요? 어머님 옷만 따로 세탁기 돌리면 물이 얼마나 나가는데요. 저는 결국 옷을 꺼내 손빨래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쪼그리고 앉기도 힘든데 손빨래를 해야 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에 점심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답답해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는데 미진이가 물었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친구 좀 만나려고. 어머님,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조심할게. 요즘 길도 미끄러운데 집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미진이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저는 결국 친구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취소했어요. 손주 민우와도 제대로 놀 수 없게 됐습니다.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 방으로 왔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민우. 뭐하고 놀까? 그때 미진이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민우야, 할머니 방에서 뭐해? 숙제해야지. 엄마, 잠깐만 놀고. 안 돼. 애 공부해야 되니까 방해하지 마세요. 어머님. 미진이가 민우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민우는 뒤돌아보며 저를 봤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모든 게 현준이가 없을 때 일어났습니다. 현준이 앞에서 미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상냥하게 웃고 친절하게 대했죠. 현준이가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미진이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잘 챙겨드렸어요. 현준이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현준이한테 말했어요. 현준아, 미진이가 요즘. 왜요, 엄마? 아니, 그게 아침밥을 안 먹게 하고 냉장고도 못 열게 하고. 현준이가 웃었습니다. 엄마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미진이가 그럴 리 없는데요. 아들은 며느리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수저도 치우고. 미진이한테 물어볼게요. 현준이가 미진이를 불렀어요. 미진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왔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아침밥을 안 먹게 했대요. 미진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침을 안 먹는 거지 제가 못 먹게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 말 이해하셨죠? 미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더 떠들면 어떻게 될지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오해한 것 같구나. 현준이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미진이가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 말만 믿었어요.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삶인가요? 아들 집에 와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시 혼자 살 수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미진이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이제는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제 하루는 이제 눈치 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오늘은 미진이 기분이 어떨까였어요. 방문을 열고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복도에서 미진이와 마주칠까봐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전쟁이었어요. 미진이가 씻고 있을 때는 절대 가면 안 됐습니다. 한 번은 급해서 노크를 했다가 큰일 났거든요. 어머님, 지금 제가 쓰고 있잖아요. 못 참으세요? 차갑게 쏘아붙이는 목소리에 저는 그냥 돌아섰어요. 방에서 한참을 참았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다니. 부엌도 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러 가도 미진이가 있으면 얼른 나와야 했어요. 미진이는 제가 부엌에 있는 걸 못 견뎌 했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부엌 좁으니까 나가 계세요. 좁다고요? 그 넓은 부엌이 두 사람 있기에 좁다는 건가요? 저는 점점 제 방에만 있게 됐습니다. 나가면 미진이 얼굴을 봐야 하고 뭔가 잘못할까봐 무서웠거든요. 방이 제 전부가 됐어요. 창밖을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예전엔 친구들도 만나고 TV도 보고 손주랑도 놀았는데 이제는 그저 방 안에서 시간이 지나기만 기다렸어요. 현준이한테 다시 말해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말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현준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죠. 미진이 편만 들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시도해봤어요. 현준이가 주말에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현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엄마? 저번에 한번 말했던 거긴 한데 미진이가 요즘 엄마한테 계속 심하게 대한다. 현준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미진이가 뭘 어떻게 했는데요? 냉장고도 못 열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세탁기도. 엄마, 미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왜 자꾸 미진이를 나쁘게 말씀하세요? 현준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엄마가 예민하신 거예요. 미진이도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느라 힘들어요. 좀 이해하세요. 이해하라고요. 제가 이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진이가 저를 괴롭히는데. 현준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미진이가. 엄마, 그만하세요. 와이프 힘들게 하지 마세요. 현준이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들한테까지 버림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이 저를 믿지 않았어요. 미진이는 제가 현준이한테 말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준이가 잠시 외출한 사이 미진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노크도 없이 문을 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한테 또 고자질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자질이라니. 고자질이 아니라 사실을. 사실요? 어머님이 저한테 뭘 당하신 게 있어요? 제가 어머님을 때렸나요? 굶겼나요? 미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절 믿어요. 어머님 말은 안 믿고요. 알고 계시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아는 그 며느리가 맞나요? 앞으로 쓸데없는 말하지 마세요. 괜히 아드만 힘들어져요. 미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현준이는 매일 일찍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 반이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를 가거나 회사 사람들을 만났어요. 집에 있어도 피곤해서 방에서 쉬었죠. 그러니까 현준이는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미진이가 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얼마나 힘든지 볼 수가 없었어요. 현준이가 보는 미진이는 착한 아내였습니다. 현준이 앞에서 미진이는 완벽하게 연기했거든요. 여보, 힘들었죠? 제가 발 마사지 해줄게요. 어머님, 오늘 식사 잘하셨어요. 제가 좋아하시는 반찬 해드렸어요. 현준이는 미진이가 저를 잘 챙긴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식사 시간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저녁이면 4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현준이, 미진이, 민우, 그리고 저. 하지만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미진이가 반찬을 돌릴 때도 저는 제일 나중이었어요. 어머님, 반찬 더 있어요. 드세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현준이 보라고 하는 쇼였어요. 민우는 순진해서 저한테 자기 반찬을 나눠주려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괜찮아, 민우야. 할머니는 배불러. 민우야, 할머니 주지 마. 내가 먹어야지. 미진이가 민우 손에서 반찬을 뺏었어요. 민우는 저를 보며 미안한 얼굴을 했습니다. 저는 밥을 빨리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 있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혼자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건강 때문에 아들 집에 왔는데 건강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도 오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무릎도 더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미진이한테 말하기가 두려웠죠. 또 거절당할까봐, 또 차갑게 대할까봐. 창밖을 보며 예전 생각을 했어요. 혼자 살던 집이 그리웠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었지만 적어도 눈치는 안 봤어요. 제 집에서 제가 주인이었죠. 여기서는 손님도 아니고 식구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짐처럼 느껴졌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자야, 요즘 왜 안 보여?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말하고 싶었어요. 누군가한테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아들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구박받는다고 말하면 창피했습니다. 친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를 불쌍하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중에 만나자. 얼굴 보고 싶다. 응, 그래.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었어요. 미진이가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제가 너무 늙어 보였어요.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빛은 생기가 없었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요? 이렇게 죽어가는 게 인생인가요? 민우가 가끔 제 방에 몰래 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할머니 괜찮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심하게 하는 거 봤어요. 민우도 알고 있었구나. 7살 아이도 아는데 아빠인 현준이만 몰랐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걱정 마. 할머니, 미안해요. 민우가 저를 안았어요. 그 작은 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할머니는 민우만 있으면 행복해. 민우는 제게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진작 이 집을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민우도 엄마 눈치를 봤어요. 미진이가 알면 혼날까봐 제 방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안 믿고 며느리는 저를 괴롭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을 당할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 혼자 살았으면 이미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퇴양난이었어요. 나갈 수도 없고 여기 있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제 건강이 나빠졌을 때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약통을 열어보니 고혈압 약이 거의 없었어요. 세 알밖에 안 남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했죠. 미진이한테 말하기가 겁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약을 안 먹으면 위험했거든요. 미진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약이 떨어져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미진이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도 않았어요. 오늘은 바빠요. 하지만 약이. 다음에 가세요. 하루 이틀 안 먹는다고 어떻게 되나요? 차갑게 말하고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음 날도 말해봤습니다. 이번엔 좀 더 절박하게 말했죠. 미진아, 정말 약이 없어. 오늘은 꼭 병원에 가야 해. 어머님, 저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어요. 다음 주에 가요.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 머리도 어지럽고. 그럼 혼자 가세요. 택시 타면 되잖아요. 혼자 가라고요? 무릎이 아파서 혼자는 힘든데. 미진아, 무릎이 아파서 혼자는. 어머님, 저도 바빠요. 어머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미진이가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결국 혼자 병원에 가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복도도 멀게 느껴졌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왔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하는데 아파트 정문까지 걸어가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겨우 정문에 도착했지만 택시가 안 잡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병원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누워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혈압이 오른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기력이 없었습니다. 현준이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해외 출장 중이어서 전화도 할 수 없었죠. 저는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마지막 남은 약 하나를 먹었어요. 이제 정말 약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부엌에서 미진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매일 뭐 해달라고 하고 병원 가자고 하고 나도 바쁘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진이가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할 텐데.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빨리 죽으라고요?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어요. 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미진이가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걸 본 거죠. 미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화를 끊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미진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다 들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빨리 죽어야 편하다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건강이 나빠져서 아들한테 의지했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현준이가 해외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잘 지내셨죠? 식사하셔야죠. 아들 왔니? 엄마 배 안 고파? 먼저 먹어.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 현준이는 알겠다고 이따가 식사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놓겠다고 말하고 방을 나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할 텐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죽어야 하나요? 그래야 이 고통이 끝나나요? 아니야.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손주 민우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그 전에 약 처방을 받아와서 급한 불은 껐죠. 그러던 어느 날 미진이가 제 방에 왔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사과하려나? 요양원 알아볼까요? 요양원이라고요? 거기 가시면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님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요. 미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차가운 의도가 보였어요. 저를 쫓아내려는 거죠.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어머님, 거기가 훨씬 좋아요.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요. 미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진이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가라고요. 집에서 쫓아내려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둠뿐이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게 제 인생인가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소리내서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길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진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할 텐데. 요양원 알아볼까요? 제가 이 집의 짐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어요. 미진이가 저를 쫓아내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일어나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가야 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에서 미진이와 마주쳤어요. 미진이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갔어요. 그 표정이 너무 싫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걸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인가요? 70평생 이렇게 초라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처음으로 방문을 잠갔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잠가야 할 것 같았어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배도 고프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니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복도에서 민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쉬고 계셔. 방해하지 마. 민우가 제 방문 앞까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노크하지 않고 갔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미진이가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예전 같으면 제가 나가서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그럴 기운도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생각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차라리 그때 혼자 살 걸 그랬나요? 아프면 아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살 걸. 적어도 이렇게 무시당하고 구박받고 죽으라는 소리는 안 들었을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었어요. 요즘 눈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잘 안 울었는데 소리내서 울었어요.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들으라지라는 생각이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침대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엄마, 현준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왜 문 잠그고 계세요?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겨 있으니 열리지 않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문 열어주세요. 현준이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엄마, 문 안 열어주시면 제가 열쇠로 열 거예요. 잠시 후 딸각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어둠 속에? 엄마. 현준이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저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현준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 순간 뭔가 터졌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현준아.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현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뭐가 힘드세요? 어디 아프세요? 미진이가. 현준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며느리 이야기냐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 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미진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해. 엄마, 그 얘기 또 들어봐. 제발 한 번만 제대로 들어봐. 저는 현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현준이가 한숨을 쉬더니 앉았어요. 알겠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진이가 엄마 밥 못 먹게 수저를 치워. 현준이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차려놓으면 일부러 늦게 일어나서 치워버려. 너 나갈 때도 밥 먹지 못하게 끌고 나가. 하지만 냉장고도 못 열게 해. 반찬 따로 주겠다면서 마음대로 못 열게 해. TV도 전기세 나온다고 못 보게 하고.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탁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쓰라고 해. 그 외엔 손빨래 하라고. 무릎 아픈 거 알잖아. 현준이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해. 넘어진다고, 위험하다고. 민우랑도 못 놀게 해. 방해하지 말라고. 엄마, 병원도 안 데려가줘. 약이 떨어졌는데도 바쁘다고 안 데려가. 혼자 가라고 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또 쏟아졌어요. 미진이가 전화하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 엄마 보고 빨리 죽어야 편할 거라고. 뭐라고요? 현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우리가 편하다고 했어. 엄마가 직접 들었어. 현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어제는 요양원 알아보겠다고 했어. 엄마를 쫓아내려고. 저는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수저 치운 일, 냉장고 못 열게 한 일, TV 못 보게 한 일, 병원 안 데려간 일. 현준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정말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야. 엄마, 아들한테 말해도 안 믿어주고, 미진이는 너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엄마는 정말 미칠 것 같아. 현준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잖아. 내가 안 믿었잖아. 엄마가 예민하다고, 미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현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아파도 병원 못 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니? 엄마, 제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현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를 이렇게 괴롭혔다고? 현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죽으라는 말까지 했다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현준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파도 병원 안 데려갔어? 응. 약이 떨어졌는데도 바쁘다고. 이틀이나 약을 못 먹었어.
현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엄마. 현준이가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현준이가 알았습니다. 드디어 제 말을 믿어줬어요. 거실에서 현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소리였어요. 거실에서 현준이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장미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래요? 갑자기 왜 소리 질러요? 미진이 목소리였어요.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저 어머님 잘 모셨는데. 잘 모셨다고?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현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준이가 뭔가를 친 것 같았어요. 당신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뭘 한 거야? 아파하는데 병원도 안 데려갔어? 미진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요? 제가 바빠서. 바쁜 게 이유가 돼? 엄마 약이 떨어졌는데. 하지만 어머님이 혼자 가실 수도. 무릎이 아파서 혼자 못 가시는 거 알잖아. 현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밥은?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왜 치워? 수저까지 치웠다며? 그건 저희가 아침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밥 먹으려는데 수저를 뺏었다며. 미진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설거지는 무슨, 사람이 밥 먹는데 수저를 빼서? 민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민우 앞에서 그러지 마요. 민우는 방에 가 있어. 아빠랑 엄마 얘기 좀 해야 해. 싫어요. 아빠. 민우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방에 가 있어. 금방 갈게. 현준이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민우가 방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냉장고는? TV는? 세탁기는? 전부 다 사용 못하게 했다며? 그건 절약하려고. 절약?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 엄마 하나 모시는데 그게 부담이야? 미진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손주랑도 못 놀게 했어. 그것도 맞아?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약도 안 사주면서 무슨 건강? 현준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냐고. 뭐려? 시어머니 빨리 죽어야 편하다고 했다며. 전화로 친구한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건 엄마가 직접 들었어. 당신이 한 말 다 들었다고. 미진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그런 말을 해도 돼? 시어머니 보고 죽으라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현준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뭐야?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어머님이 거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편한 건 당신이지. 엄마가 방해되니까 쫓아내려던 거잖아. 미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면 다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시는? 당신한테 다시는 없어. 현준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 예. 시어머니랑 사는 게 힘들다고. 내 집에서 내 맘대로 못한다고 했지? 미진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내 집? 이게 당신 집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집도 엄마가 살 때 도와줬던 거 몰랐어? 미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도 엄마 돈이 대부분이야. 그거 몰랐어? 저는 엄마가 집 팔아서 준 돈으로 계약금 내고 대출 갚았어. 그거 모르고 내 집이라고 했어? 저는 문틈으로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현준이는 미진이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미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 집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정작 주인인 엄마는 못 살게 굴었어?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진이가 울며 빌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현준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제발. 엄마가 방문 잠그고 울고 계셨어. 눈물 범벅으로. 현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 넘은 우리 엄마가 방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고.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진이가 계속 사과했지만 현준이는 듣지 않았어요. 죽으라는 말까지 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현준이가 미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 말 들은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생각해봤어? 미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미진이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혼하자고.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여보,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미진이가 현준이한테 매달렸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엄마가 말씀하실 때마다 당신을 믿어줬잖아. 현준이가 미진이를 밀쳐냈어요. 우리 엄마한테 죽으라고 한 사람이랑 못 살아.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의도가 뭐든 상관없어. 당신은 우리 엄마를 괴롭혔어. 현준이는 단호했습니다.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여보, 제발. 민우 생각해서라도. 민우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한테 안 맡겨. 미진이가 주저앉았어요. 민우한테 필요한 건 할머니를 죽으라고 하는 엄마가 아니야. 현준이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어요. 내일 당장 집 나가. 안 나가면 내가 짐 버릴 거야. 여보, 이러지 마요. 제발이요. 미진이가 울며 매달렸지만 현준이는 뿌리쳤습니다. 나한테 매달리지 마. 엄마한테 가서 빌어. 현준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저는 얼른 침대에 앉았습니다. 엄마. 현준이가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현준아. 미진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 못 살아요. 하지만 민우는 제가 키울게요. 엄마랑 같이 키워요. 현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밖에서 미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미진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었어요. 현준이는 그날 밤 미진이와 한 방을 쓰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미진이는 밤새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준이는 방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미진이는 짐을 쌌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광경을 봤어요. 미진이가 큰 가방에 옷을 넣고 있었습니다. 현준이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미진이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 지켜보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이러는 거예요? 그래. 빨리 나가. 민우는 만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현준이는 냉정했습니다. 미진이는 결국 짐을 들고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미진이가 이 집에서 나갔어요.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진이가 떠난 후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텅 빈 느낌이 아니라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아침을 먹고 병원에 갔어요. 현준이가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줬습니다. 진료를 받는 동안 현준이는 옆에서 기다렸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같이 들었죠. 혈압이 많이 올랐네요. 약 꾸준히 드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무릎도 상태가 안 좋은데 물리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현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잘 챙겨드려야 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네, 제가 잘 모실게요. 현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달려와 저를 안았어요. 우리 민우,
학교 잘 다녀왔어? 네. 할머니, 엄마는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잠깐 집을 나갔어. 할머니랑 아빠랑 민우랑 같이 살 거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죠? 민우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괜찮아. 할머니는 민우 있어서 행복해. 민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현준이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재택근무를 주 2회로 늘렸어요. 집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졌죠.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내가 일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니까. 엄마는 방해가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현준이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도왔어요. 저는 무리하지 않으려고 간단하게만 했죠. 냉장고는 이제 마음대로 열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이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물 한 잔 마시려 부엌에 가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배고프면 냉장고 열어서 과일도 꺼내 먹었어요. TV도 보고 싶을 때 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편하게 드라마를 봤어요. 엄마, TV 소리 괜찮아요? 제가 일하는데 시끄러우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불편하면 방에서 볼게. 아니에요. 엄마가 거실에서 편하게 보세요. 이런 게 정상적인 생활이구나 싶었습니다. 세탁기도 필요할 때마다 썼어요. 더러운 옷이 생기면 바로 돌렸죠. 엄마, 빨래 있으면 주세요. 같이 돌릴게요. 현준이가 먼저 챙겨줬습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자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이제 좀 괜찮아졌어. 목소리가 밝아졌네.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줄게. 점심 먹을래? 그래, 좋지. 친구를 만나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현준이한테 말했습니다. 현준아, 엄마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그러세요. 택시비 드릴게요. 무릎 조심하시고요. 알았어. 친구를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친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나갔어. 다행이다. 내 아들이 제대로 정신 차렸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뭐하고 놀까? 레고요. 민우랑 같이 레고를 했습니다. 현준이도 퇴근하고 와서 같이 놀아줬어요. 민우야, 할머니 힘들어하시면 쉬게 해드려. 네, 아빠.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챙기고 저녁 식사 시간이 행복했어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도 골고루 돌아왔고 국도 따뜻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민우가 자기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이제는 누가 막지 않았어요. 고마워, 민우야. 민우도 많이 먹어. 할머니가 더 드세요. 할머니 건강해지셔야 해요. 민우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 민우 참 착하네. 현준이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살도 좀 찌우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현준이가 설거지를 하면 제가 옆에서 그릇을 닦았어요.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이 정도는 엄마가 해야지. 그럼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함께 하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게 물리치료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병원에 갔어요. 현준이가 데려다 주거나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죠. 엄마, 치료비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낼 테니까. 고마워, 현준아. 무릎이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걷는 것도 전보다 편해졌어요. 미진이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양육권은 현준이가 가져갔고 미진이는 한 달에 한 번 민우를 만날 수 있게 됐죠. 엄마, 이혼 절차 다 끝났어요. 그래, 너는 괜찮니?
괜히 엄마 때문에.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우도 할머니랑 사는 게 좋대요. 엄마는 가끔 만나면 된대요. 민우가 저를 선택을 해준 거였어요. 미진이 친정 부모가 찾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준이가 나가더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현준아, 우리 미진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미진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제발 다시 생각해봐. 미진이가 반성해야 할 사람은 저희 엄마예요. 엄마한테 가서 빌어야죠. 현준이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나와주시겠어요? 현준이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도 없었죠. 어머님이 안 나오시네요. 저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현준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진이 부모는 그렇게 돌아갔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저는 점점 건강을 되찾았어요. 약도 꾸준히 먹고 물리치료도 받으니 무릎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체중도 늘었어요. 제대로 밥을 먹으니 살이 붙었죠. 엄마 얼굴에 핏기가 도네요. 그래, 엄마도 기분이 좋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행복했어요. 민우는 학교 성적도 올랐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지 공부도 잘했어요. 할머니, 저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와, 우리 민우 천재네.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그래요. 민우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사뒀던 작은 아파트를 팔지 않았어요. 그대로 보유했습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걱정이 없었어요. 현준이가 제대로 엄마를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 아파트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알았어. 고마워. 어느 날 저녁,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행복하세요? 민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지금 아주 행복해. 저도 할머니랑 있어서 행복해요. 민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준이도 웃었어요. 엄마, 제가 진작 정신 차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됐어. 이제 우리 셋이 잘 살면 되는 거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미진이의 탐욕과 악행이 결국 미진이 자신의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 일어섰어요.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예전에 봤던 그 노을과 같은 노을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마음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었어요. 할머니, 뭐 보세요? 노을을 보고 있어. 참 예쁘네. 저도 볼래요. 민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셋이 함께 노을을 봤어요. 이제 저는 아들, 손주와 함께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평화로운 새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했습니다.